1998년 6월 조선일보 출판면에 소설가 복거일 씨의 국제화 시대의 민족어가 소개되면서 영어 공용화 문제가 불거졌다. 복거일 씨의 주장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어 공용화는 민족어의 말살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영어 공용화가 이루어질 때 어떤 상황이 될지 가상 시나리오를 쓴 글인데, 5명의 작가가 각자 영어 공용화 시행된 직후, 영어 공용화 30년 후, 영어 공용화 60년 후, 영어 공용화 1세기 후, 영어 공용화 500년 후에 이야기를 지어 영어 공용화가 가져올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영어 공용화가 공포되고 난 직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어 공용화가 도입된 것은 순전히 경제 논리 때문이다.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영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영어 공용화를 도입한다. 언어 공용화로 인해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변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달러도 원화와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제2장에서는 영어 공용화가 시행된 지 30년 후의 이야기이다. 한국어 대신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력 있는 영어를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밀려 점점 사라진다. 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와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신세대, 또한 어중간한 부모 세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다. 제3장에서는 영어 공용화가 시행된 지 60년 후의 일이다. 신구 세대 간의 언어로 인한 갈등은 사라진다. 모든 세대가 영어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곳곳에서 발생했다. 시골에서는 아직도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영어 무능력자들이 사회 문제로 남는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중국어 공용화 논란이 확산된다. 제4장에서는 영어 공용화 대신 중국어 공용화가 거론된다. 최대 인구를 보유한 최강대국이 된 중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이제는 중국어가 영어를 대체한다. 제5장에서는 영어 공용화 이후 500년 후의 모습을 적고 있다. 500년 후 영어와 중국어 등 여러 언어가 섞여 한국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열이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500년 전에 묻힌 타임캡슐이 발견되면서 한국어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영어와 중국어보다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던 언어가 어떻게 1세기 만에 사라졌는지 의아해하던 한국인들은 다시 코리아어 붐이 일어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 책은 미래 예견서가 아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영어 공용화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경고 수준의 글이다. 물론 복거일 씨가 사용한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용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 논리가 정신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영어 공용화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끼쳐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경제 논리로만 풀어가려면 일제시대의 강제병합을 추진한 친일파들의 논리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총칼보다 무서운 언어의 힘을 알기에 일제도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펴지 않았던가. 우리 근처에서 사라져간 만주어를 귀감으로 삼아 한국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